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태형 채널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영태형 채널에 요청하셨던 것들 중에 닌텐도의 스위치, 솔직히 저는 근데 요청이 왜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위치를 되게 일찍 사긴 했는데, 최근에 닌텐도 코리아에서 12월 달에 한국에도 스위치를 정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다가 기계 한글화도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반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 하는 쪽이 있고, 그래도 좀 정식 발매면 한글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이 있고. 근데 이번 스위치는 어차피 국가 코드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본체에서 언어를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영어, 일어,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목록 안에 한국어를 안 넣겠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직구를 한 스위치와 12월 달에 정식 발매하는 스위치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AS 문제라든가 이런 거, 뭐 무상 AS 같은 거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뭐 제가 여태까지 닌텐도 게임기 사가지고 수리 보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잘 그냥 유상 수리하고 말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간에 좀 실망스러운 정발 소식을 듣고, 저는 더 지금 빨리 사서 젤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위치를 사가지고 게임을 딱 4개를 샀는데, 젤다 야생의 숨결하고 스플래툰 2하고 마리오 카트 8 그리고 bomberman 이렇게 샀습니다. 지금 닌텐도 그 e스토어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스위치 게임이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당수가 예전 그 고전 게임들 그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많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요 시점에는 아직 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오면 한번 또 빵 터지지 않을까. 그동안 저도 닌텐도의 콘솔을 거의 다 샀었죠. 위유 하나 빼고는 다 샀었는데, 대부분 저는 뭐 젤다나 마리오 같이 뭐 주요 타이틀 때문에 사긴 했어요. 원래 닌텐도 게임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오랑 젤다만으로 좀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가지고 젤다만 줄창했으니까 결국은 제 스위치는 50만 원짜리 젤다 게임기가 돼버린 셈이죠. 정발 가격 참 36만 원이라고 하던데, 역시 뭐 직구 가격도 지금 36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AS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정도인 것 같네. 일단 저는 젤다를 되게 열심히 했고요. 젤다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이 제가 돌아다닌 부분이거든요. 돌아다녀서 이 웨이포인트를 다 오픈시킨 건데, 사실 제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엔딩 보고 하는 경우도 잘 없고, 그냥 좀 해보다 말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샅샅이 열심히 하는 게임은 거의 젤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마리오까지. 마리오랑 젤다는 거의 샅샅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젤다는 오픈월드 게임이어가지고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고요. 그만큼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참 잘 즐기고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메인 스토리가 좀 싱거워졌다? 라는 점이 좀 아쉽고, 2D 시절에는 좀 아기자기한 퍼즐 같은 게 되게 장점이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해졌죠. 아무래도 3D 오픈월드 액션 RPG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결정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 2D 젤다는 왔던 길을 그냥 길을 헤매느라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까 길을 헤매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게임 장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젤다는 정말 알차게 구성을 했구나 라고 느꼈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게 됐네요. 저는 일단 요거는 저 국전 한우리를 통해 가지고 일찍 좀 구매를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닌텐도 스위치는 소위 말하는 8세대 게임기, 8세대 게임기는 뭐가 있냐면, 뭐 플스4 프로, 아니면 엑스박스 원 뭐 XS인가? 뭐 그거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거치형은 그렇고, 휴대용은 3DS 시리즈들이 8세대인데, 얘는 8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이브리드라고 불리죠. 얘는 거치도 되고 휴대용도 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는 조금 큰 휴대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치형으로 쓰는 그 데모 그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면을 만들어주는 GPU 사양이 좀 아쉬운 건지, 지금 기계 자체는
1280에 720, 그러니까 720p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TV에다가 720p를 쏘면 굉장히 지금 후지다라고 사람들 느낄 거고, 거치형 독에다가 저희가 스위치를 딱 꽂으면 1080p를 쏴준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멀티 콘솔로 나와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를 해보면 1080p 60프레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다른 플스나 엑스박스에 비해서는 사양이 좀 조금 낮다고 봐서, 이게 과연 진짜 거치형 게임기로 온전한 기능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거를 TV에 연결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근데 이게 또 스위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고사양 게임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항상 하는 걸 보면은 3DS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잠깐 켜가지고 게임하기도 좋고, 이 스위치는 3DS 같은 면을 만족시키면서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좀 채워주는 게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 조금 높기는 한데, 아무튼 이번에 닌텐도가 국가 코드를 없앤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기존에 저는 3DS를 미국판, 일본판, 한국판을 다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클래식 콘솔 게임들 리메이크판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스토어랑 일본 스토어랑 한국 스토어에 있는 게임의 수도 너무 다르고, 이 게임도 좀 하고 싶고 저 게임도 하고 싶고 뭐 한글판으로도 하고 싶다 했는데, 결국은 게임기가 북미판, 일본판, 한국판이 다 따로 있었어야 됐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이제 정발되는 거 꼭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걸 사도 나중에 이게 패치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글판 게임들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젤다를 샀잖아요.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게 여기에 젤다 패치로 한글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이거 게임을 스토어에서 사는 분들이 있고, 뭐 패키지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패키지를 사실 때도 북미판하고 일본판하고 다르냐?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패키지 껍데기만 달라요. 내용물 소프트웨어는 똑같습니다. 일본판을 사도 언어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글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한글로 고르면 한글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단은 젤다가 그닥 그렇게 언어의 장벽이 높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만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닌텐도의 아누마です. 제가 젤다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판을 사지는 않았겠죠. 한정판을 샀어요. 한정판을 어렵게 샀는데 이겁니다. 요거는 젤다 북미판 한정 패키지예요. 왜 북미판을 샀냐면 일본어판하고 북미판하고 주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근데 북미판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젤다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기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요렇게, 요건 북미판에 주는 스위치 휴대용 케이스인데, 이게 젤다 게임 내에서 링크가 차고 있는 그 기계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젤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환장할 아이템, 이 한정판에만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뭐 심플해요. 여기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거치를 하고 닫으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뭐 게임 카트리지를 꽂거나 아니면 뭐 SD 카드를 꽂거나 뭐 여기 뭐 잡다한 뭐 케이블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에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의 억세스 포인트에 있는 요 눈알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새로운 신전을 발견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짠 대면은 그 신전이 쫙 열리고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저번에 지하철에서였나? 이거를 가지고 쭈레쭈레 들고 탔더니 이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알아보고 우와 하는데 되게 좀 이걸 기쁘다고 해야 할지 부끄럽다고 해야 할지 그런 상황을 좀 겪었었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좋아. 재질은요. 재질은 외부는 그 일반적인 뭐 CD라던가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는 하드 케이스 재질 있잖아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보호되는 그런 하드 케이스 재질이고, 겉에는 가죽 재질, 뭐 진짜 가죽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쌓여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뭐 고무인지 실리콘인지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좀 있어요. 퀄리티 높아 보이는데, 이게 북미판 한정 패키지에만 들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일본판은 피규어를 줬던 것 같아요. 요걸 안 주고 피규어를 줬는데, 좀 피규어는 따로 사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제일 구하기 어려운 북미판 한정 패키지를 샀고요. 돈도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되파리들.
이베이의 국제적인 되팔이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정판 같은 거, 광클 같은 거 잘 못하는 편이라 한정판은 주로 다른 분들이 구해주지 않으면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패키지는 근데 심플해요. 내용은 박스는 엄청 크고, 박스 이게 보시면 이게 스위치 박스거든요. 스위치 박스보다 훨씬 커. 스위치 박스보다 훨씬 큽니다. 박스만 크고, 근데 내용물은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열어보시면 여기 패키지의 한 절반 정도는 아까 그 케이스 담는 데 쓰이고 있고, 여기 CD가 하나 들어있고요. OSD CD가 저도 아까워서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기념주와 코인 보여요? 왜 비웃는 것 같지? 네, 기념주와 코인이 들어있고, 앞면에는 젤다 마스터 스워드 마크가 있고, 뒷면에는 아까 있었던 그 눈알 마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코인이 들어있고요. 요거 지도가 들어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도가 들어있고, 이번 게임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게임 내 벽화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그 가논이라는 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벽화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 두루마리. 이것도 역시 아까워서 뜯질 못해가지고, 주로 한정판을 사게 되면은 자꾸 못 뜯어가지고 결국은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평생 소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사는데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베이에서 거의 20만 원 가까이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뭐 다른데 저기 뭐 유럽판이나 이런 건 조금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것 같은데, 북미판 구하기 좀 어려워요. 아무튼 저는 뭐 스위치 얘기를 하다가 젤다 얘기만 실컷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젤다 머신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가 제 얘기고, 스플래툰 2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3D FPS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FPS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법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정신없어요. 저는 오버워치 같은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마리오 오디세이인데, 마리오 오디세이도 살짝 걱정되는 게, 걔도 오픈월드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픈월드 게임의 장점이자 단점이 플레이 시간이 엄청 길다라는 건데요.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이제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오픈월드 뛰어다니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런 좀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닌텐도뿐만이 아니야. 모든 게임 콘솔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임기가 게임보이랑 게임보이 컬러를 합쳐서 1억 대가 넘게 팔렸고, 닌텐도 DS, 3DS 전에 DS도 1억 대가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당연히 많고, 이제는 뭐 모바일 휴대폰으로 많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니즈가 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스위치가 지금 같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는 이 휴대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용 게임기 치고는 사실 살짝 크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대신에 그런 고화질의 고사양 게임을 즐기려면, 이게 6점 몇 인치로 알고 있는데요. 6점 몇 인치 정도 화면은 돼야 되지 않나?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같이 이렇게 캐링 케이스에다가 담아서 갖고 다니시면 참 좋겠죠. 플레이 시간은 어림잡아서 한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충 상태에서 젤다를 플레이할 때 한 2-3시간 정도 되고, 조금 저사양 게임을 하면 그거보다 조금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3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3DS 시리즈 게임들 할 때도 보면 2-3시간 이상 못했던 것 같은데, 플레이 타임은 충분한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요, 예전에 닌텐도는 항상 손맛 같은 거 엄청 중시했어서 요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그립감도 그렇고, 이게 휴대용 기계 쓰다가 분리해서 쓰다가 뭐 여러 용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좀 아쉽다. 요걸 빼가지고 그 조이패드처럼 붙일 수 있는 거에 붙여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 별로입니다. 차라리 따로 판매하는 그 프로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게 훨씬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안 샀습니다. 저는 어차피 거의 휴대용 기계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젤다에 너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주고 젤다를 빨리 사서 해라! 위유가 완전히 망했던 거를 만회할 만큼 닌텐도가 이번에 굉장히 괜찮은 기계, 그리고 괜찮은 타이틀로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닌텐도 팬으로서 반가운 일이고, 영태형 영상 찍을 때 그 닌텐도 그 스위치 꺼져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적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닌텐도 팬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대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뭐 너무 많이 쌓인다 하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부족한 부분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